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진은 지난달 G7 정상회의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무려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 논의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들을 제치고 코스피 상승률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다가오는 21일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주 내용이나 이익률을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진짜 수혜주는 어디일지 자세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넘어섰죠. 연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조심스레 썸머 랠리 가는 건 아니야.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는 현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피너스타 신유혁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좀 알아보고 분석해보고요.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와 종목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신유혁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별일 없으셨죠? 네. 지난 2주 동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되게 딸은 잘 큽니까?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아빠가 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좀 약간 여러 생각들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더 갈 것이다, 썸머레일이 올 것이다. 네네. 아니다, 지금 너무 단기간 안에 좀 애플도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테슬라 너무 많이 올랐고 AI,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고 한국 주식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좀 조정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사실 좀 더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가겠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물론 이제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조정이든 아니면 상승이든 모두가 좋은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좀 더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여름 시즌마다 나오는 이제 그런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래 대금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래 대금이 약할 때 아무 섹터나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어떤 재료 모멘텀이 있는지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거래를 많이 안 한다는 네,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속설 중에 하나가 이 여름에는 다들 휴가 떠나니까 예, 맞습니다. 거래를 좀 잘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네.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네. 그 설이 이제 항상 과거부터 있었던 맞아요, 일이고 되게 오래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대할 때는 일단 거래 대금이 약해지는 부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이게 종목도 좀 거래 대금이 없는 상승이 무섭듯이 지수도 거래 대금이 없는 상승은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장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네네. 이 부분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동그라미 이제 쳐져 있는 부분이 네네. 최근 보시면은 항상 여름마다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항상 하락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갈 종목만 간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하고 이제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재료 모멘텀을 받지 않는 섹터는 결국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더 밑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투자에 있어서 내 종목이 지금의 어떠한 상승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현재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또 오늘 갑자기 2차 전지가 네네.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저번처럼 또 무섭게 달려가는 거 아니야? 네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네네. 예, 그 현상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짧게나마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주요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아, 단기 네, 트레이딩이다. 일단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지만 전만큼의 또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거든요. 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뭐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하락을 할지 아직 어느 방향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기적 대응으로 네. 2차 전지는 좀 예, 받아들여야 네, 된다. 왜냐면 거래량이 예전만큼 그렇게 확 터지지는 네, 않았다. 네 맞습니다. 예. 거기다 또 재료가 엄청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네. 뭐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들, 예, 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들, 뭐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가 뭐 한 번 더 네. 약간 이렇게 얘기 좀 사고를 우려먹는 네, 맞습니다. 사고를 우려먹는 듯 계속 같습니다. 끓여먹고 네, 있는 네, 2차 네. 전지에 관련돼서는 예,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여름에 좀 썸머랠리나 뭐 네. 이런 거를 기대해 볼 만한 네. 섹터 뭐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재건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재건, 뭐 그러니까 네. 전쟁과 관련해서 예, 예. 우크라이나 전쟁, 네. 뭐 이런 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화 협상을 맺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많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근데 재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재건 컨퍼런스가 이제 한번 열리게 됩니다. 재건 컨퍼런스가 뭡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스위스에서 열렸는데 네네네. 이런 재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어떠한 것이 재건에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이번에 이제 런던에서 열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몰랐네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5천 개의 품목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재건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말을 할 거고 그래서 각 나라들은 좀 더 디테일한 이제 컨퍼런스에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작년 컨퍼런스에서 이제 상승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 작년에 빗대서 이번에도 또 충분히 봐야 하는 컨퍼런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네. 이 컨퍼런스가 열리자마자 네. 재건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다. 예, 맞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보여주세요. 데모부터 해서 쭉 이제 과거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이때가 이제 재건 컨퍼런스가 열렸던 데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아, 이제 이 당시에 이때군요. 재건에 여러 기대감이 있었지만 재건 컨퍼런스도 하나의 기대감으로 해서 그 전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데모라든지 아니면 현대해버다임 아니면 뭐 서암기계공업 이 다음 차트가 계속 넘겨주시면은 네. 이제 제가 과거에 있던 걸 가져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장급의 종목들은 그 전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 전에 오르네요. 전에.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재건의 대장주, 뭐 지금 같은 경우 대장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전에 기대감을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빗대서 봤을 때 이번 달 20일 날 열리는 이제 재건 컨퍼런스를 꼭 한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6월 20일 날 열리는 네. 재건 컨퍼런스 전에 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걸 예.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네네네. 네.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좀 흘러가고 제가 또 다음번에는 재건 속에서 그러면은 어떠한 게 우리나라에 좀 좋은 섹터가 될 수 있을까? 네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다음에 또 차트를 때가 또 이제 과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철도 관련 섹터입니다. 아, 이번 재건에는 철도 관련주가 좀 네. 관심을 많이 보여줄 것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상승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왜요? 예. 저번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컨퍼런스 전까지 철도가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네네네. 전혀 부각받지 못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기 보시면 갭이 뜬 게 보이시죠? 예, 여기 예, 이만큼 전날 떴죠. 예. 전날 이제 철도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도 전혀 부각받지 않는 지금 철도가 이번에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이유는 현대로템이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철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철도에 대한 그런 재건 같은 걸 줄 때 지금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좀 현실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재건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 다른 네. 섹터들이 움직였지만 네네. 뭐 건설이나 이런 쪽이 많이 움직였지만 네네. 이번에는 좀 철도나 이런 쪽이 네.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철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모듈러 주택도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난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조립식 주택을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집을 지어주는 게 네. 그런 섹터가 또 유망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작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한 현상들로 봤을 때 그 5천 개의 품목을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가 아마 놓치지 않고 좀 도전을 할 만한 곳은 아마 모듈러
쪽도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을까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이 섹터 역시 작년에 또 상한가를 이제 또 갑자기 갔기 때문에 작년에도 상한가 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좀 예시를 통해서 이번에 좀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주식 공부는 네. 계속해도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는 이런 섹터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크게 관심을 두고 이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도 새로운 과외를 받고 가는 듯한 그런 아닙니다.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 SY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도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유가 폴란드에서 이번에 재건 관련 얘기를 하다가 네네네. 이번에도 모듈러 주택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SY 대표가 이제 가서 실제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 모듈러에 관련되어서 이제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거의 뭐 지금 많은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듈러 주택 쪽에 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에요? 어떤 그런 종목이요? 뭐 제가 이따 설명드린 범양건영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이제 뭐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슬며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를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AL이라든가 리노스라는 네. 종목은 어디에 관련된 종목들입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많이 철도 쪽인데요. 네, 이쪽도 다 철도에 관련된 네, 종목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차트를 이제 보시면 이제 철도 종목들도 그 당시에 이제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왔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 갑자기 갭상승이 나옵니다.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죠. 네, 예, 그래서 예. 이 당시에 철도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현대 쪽이 이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납품하는 벤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철도 쪽이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 철도 관련주도 이제 바닥에서 좀 슬며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재건 관련돼서 어떤 주식들이 또 이것도 근데 섹터가 또 다른 걸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네. 사실 뭐 예측이 사실 불가능하고 네, 네. 이게 맞춘다라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 한번 좀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궁금한 거는 네. 이 썸머랠리에 관련돼서 이 여름에 또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주식들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짚어주시죠. 여름에 움직이는 주식은 사실 이제 바다에 관련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배럴 같은 수영복 종목이라든지 네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종목들이 먼저 기대감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지금 기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지금 여름 관련 주식들, 뭐 수영복, 드라이아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고 있어서 네네. 계절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일단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기후가 변할지 모르고 지금 신선한 재료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식량이나 기후 네. 위기에 관련돼서 예, 요즘 뭐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꽤 네.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당분간은 이쪽은 좀 안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라니냐 뭐 약간 이런 네네네네. 거부터 시작해서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고 네. 지금도 사실 우리도 올 봄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날씨가 선선한 느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 봄에 사실 초반에 엄청 더웠는데 엄청 더웠죠, 네. 좀 기후를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네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기후 쪽도 한번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곡물주 같은 경우가 곡물주, 오늘 맞아요. 네, 오늘 시간에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댐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암모니아 파이프라인이 이제 부셔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바탕으로 좀 많이 또 싸울 것이다, 많이 이거 대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곡물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 7월달 중순에 곡물 협정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지금 곡물주 트레이딩을 좀 곡물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7월 달에 맞춰서 그때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전하기에는 많이 올라 있기 많이 때문에 올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하루하루 볼 수 있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사실 곡물주의 트레이딩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료 쪽은 어떻습니까? 곡물과 사료가 좀 한 네. 섹터로 좀 분류가 되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네, 같이 갑니다. 같이 가잖아요. 네네. 예. 사료 쪽도 이제 대장주 빼고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대금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곡물주, 사료주 같은 경우가 또 신선한 재료라고 시장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단기간에 하루 정도의 급등, 그 다음에 다시 조정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곡물과 사료는 같이 이제 추후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 그때 보는 것이 이제 좀 더 편한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쪽이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거시적인 네.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해보죠. 네, 네. 나스닥 쪽에서 지금 AI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네. AI 쪽이 지금 너무 뭐 엔비디아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네. 뭐 애플이랑도 격차가 많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시가총액 1위, 네. 2위인데 많이 줄어들고 막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자, 이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여기서 좀 멈출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네, 들리고 네,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더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게 버블의 초입인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 버블의 초입을 볼 때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애플도 이제 고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고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이죠. 네, 예,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주목받는 이 세 개의 기업이 하나하나 지금 고점으로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넘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네네. 또 하나의 나스닥의 포인트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또 엄청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도 상승하면서 이번에 마이크로비전 같은 종목도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면 여기서 버블을 더 본다라기보다는 중소형주 매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네네.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하나의 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은 많이 오른 거를 좀 예, 예. 지켜보는 것보다 네. 그 밑에 있는 약간 좀 관련된 예, 주식들, 맞습니다. 밴드들 네네.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해 네. 주시는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애플이 정고점 넘어섰잖아요. 예, 예. 애플이 진짜 소리 없이 너무 강하게 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애플이 뭐 AI 관련주가 막 달리고 있는데 애플도 뭐 나는 AI 뭐 관련이 없지만 하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 예. 그게 XR의 영향이 클 텐데 이번에 네. 발표가 났잖아요.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관련주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네. 오히려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예, 예, 네. 종목도 네.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OLED 관련 회사들이라든가. 근데 XR이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네. 보세요. 애플도 이게 발표되자마자 하락했고.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발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헤드셋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바꿀 거고, 그리고 공간 컴퓨팅이라는 것 때문이죠. 이걸 짧게 설명을 만약에 드리면은, 점점 하반기로 갈 때 이제 애플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AR, VR 관련주는 바닥에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완전히 또 밑으로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AR, VR로 비롯해서 이런 관련주들 애플에서 저는 엄청 좋게 지금 그 뒤에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메타박스나 뭐 네. 엑셀 이런 예, 쪽도 맞습니다. 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아서 네, 특히 네, 네. 메타박스는 오래 예, 늘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좀 네. 지켜봐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해 맞습니다.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현욱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킹 또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공부할 게 오늘도 계속 나왔죠. 예, 저도 이제 새로운 단어도 새롭게 들으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스타킹은 또 내일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